안녕하세요. 차자주지산의 이철민 인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저희 커뮤니티에서 제임스라는 닉네임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고요. 오늘은 향동 오블럭 GL 메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뵙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약간 앞에 누군가 손님이 있다라는, 고객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GL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분양을 한 시기가 2021년 초쯤이었었고요. 그때만 하여도 사실 되게 잘 만든 건물이다, 좋은 건물이다, 이런 이야기로 분양이 금방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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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왜 좋은지, 그냥 누군가 바람을 잡고 누군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물건들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물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지식산 센터들이 분양을 하면서 바로바로 완판이 돼버렸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요새 하다 보면은 이 건물이 뭐가 좋은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선택한 부분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지식산업센터들을 제가 픽을 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여서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GL메트로라는 건물이 사실 시행사 대표님이 건축사 출신으로 설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실제 쓰는 회사 대표님들을 위해서 거의 1년 이상은 넘게 이 드라이브인 건물들만 조사를 하고 다니셨던 그런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GL이라는 시행사에서 지었던 건물들을 보자면은 상당히 잘 지었고 정말 멋져요. 그리고 건물들의 가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현재 상황에서 문정에서도 SKV1 지산을 지었었고, 또 서울에 그랑서울이라는 업무시설로 엄청 큰 연면적 5만 평이 넘는 그 건물도 지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단일 건물로 연면적이 6만 평이 되고요. 토지가 7천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드라이브인 건물, 그러니까 물류 유통 창고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은 이게 건물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높을 필요가 없고 거대해야 돼요. 면적이 거대하고 가로 세로 길이가 길고 정사각형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큰 트럭들이 들어와서 하역 업무나 물류 유통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기본적입니다. 근데 이 건물 말고 여러 드라이브인 건물들을 가보자면은 건물의 큰 부분에 대한 장점을 못 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GL메트로라는 건물은 일단 가로가 150m, 세로가 100m. 그러면은 차가 들어왔을 때 특화된 설계가 뭐냐면 Z 드라이브인이라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런 지식산센터의 분양 물건 중에 처음으로 선보인 그런 설계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150m의 가로 길이를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다른 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150m를 쭉 올라가면은 두 개 층이 올라가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램프 구간도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단일 건물이니까 거의 10m가 넘게 너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시행사에서는 2.5톤의 차만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은 사실 4.5톤 이상의 트럭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층고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트럭의 타입도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은 또 올라가면서 두 개 층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층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쫙 돌면은 4개 층이 올라가고 두 바퀴를 돌면은 8개 층이 되는 건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8개 층 올라가는데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걸로 이게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지식산 센터나 건물들은 항상 대로변을 껴야 되는데 다행히 강폭 대로변을 껴 있는데 이게 딱 한 곳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좋은 건물은 위치적으로 코너 쪽에 딱 자리를 잡고 강폭 대로변과 두 곳이 맞닿아 있거나, 또 이 건물 하나 자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면은 대로변을 네 곳을 맞닿는 것, 이런 거는 정말 보기가 힘들고, 대로변과 네 곳을 맞닿는 게 참 입지적으로 좋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 도로변과 새 도로변과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4개나 돼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 만들어져 있지만은 지하 3층을 1층으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지하 3층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두 곳이 있고, 또 지하 1층에서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또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원활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물류창고 형태로 나온 것들 중에 대부분 5톤의 40피트 컨테이너를 갖고 들어와서 상하역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거의 손에 꼽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하역장만 이 40피트짜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7대나 가능하고, 그 상하역장에 5톤의 화물 엘리베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 상하역장이 워낙 좀 크게 잘 빠졌다 보니까 앞에 또 3.5톤 트럭 되는 것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5곳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의 특성은 사실 화물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미 워낙 단일 건물로서 63빌딩만하게 지은 거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3.5톤 트럭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시행사의 공문으로 직접 공사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정말 이 정도로 잘 만든 건물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실제로 물류유통을 하는 회사 대표님들이나 제조업도 하시는 이제 대표님들도 한번 모셔서 가서 봤는데, 정말 이 정도로 역대급으로 잘 만든 건물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대차를 줄까 말까 하고 있었던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 정도면은 내가 직접 써도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겠다라고 이제 평가도 하였었던 부분이 있었고, 일단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비해서 오피스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오피스 물건은 13층, 14층에 매우 특화된 설계로 만들었고요. 그 특화된 설계는 뭐냐면은 서비스 면적을 이제 강폭 테라스로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45평짜리 이제 전용 면적인 이제 오피스를 쓰면은 그 강폭 테라스 서비스 면적이 확 트여 있어서 거의 이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거의 90평 정도를 서비스 면적으로 받는 그런 호실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호실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19평인데 서비스 면적이 거의 100평이 되는 그런 이제 오피스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회사 대표님들이나 부동산들 조사를 해보고 주변의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오피스 수요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이런 물류창고 형태로 쓰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설계를 한 것이 오피스 부분을 적게 만들었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더 프리미엄을 많이 넣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게 지하 4층이 있고요. 지하 4층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하 3층이 이제 지상과 연결되는 이제 출입구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지하 2층은 결국에는 지상으로 쳤을 2층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또 지상과 연결되는 이제 1층 같은 느낌으로 이제 건물을 지었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3.5% 정도보다 약간 높거나 작은 수준으로 이제 근생의 비율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근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설계를 한 시행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드라이브인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잘 원활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의 비율만 넣었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연면적 5만 평의 오피스의 건물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대략 5,000명 정도가 이제 상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빙 건물들을 많이 다녀보면서 느꼈는데, 1,500평의 이제 평수를 쓰는 이제 물류 유통 창고의 회사는 1,500평을 쓰면서 직원이 거의 1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어본 시행사일수록 이 건물에 대한 설계 구도를 상당히 똑똑하게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많은 회사들이 찾고 실제로 사용이 너무 편해서 계속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향동 오블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가장 쌌어요. 그리고 토지도 가장 어떻게 보면 컸었고, 그리고 건물을 많이 지은 시행사가 수년간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던 시행사가 아무래도 이 건물을 첫 번째로 지었고 가장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지금껏 투자를 안 해봤었던 대표님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이제 물건을 갖고 계시거나 임대차를 원하시거나 이 건물에 대한 좀 공부를, 분석적인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